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걸 아세요?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가 겪은 최고점의 순간과 최근점의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 내가 왜 불면증이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나는 후회로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더 잘할 걸. 맞아.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기인했지? 돌이켜보면은 말 잘 듣는 어린이여야 되고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거나 우등생이어야 되고 근데 회사 가서 일 잘 너가 돼야 돼. 근데 저한테 셀프 칭찬을 훈련하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성공, 성과, 성과 이런 거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일은 어찌됐든 일상의 일부분인데 항상 일상이 더 크고 나는 더 크고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돼.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친절한 사람인가요? 웃긴 말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도 하고 다정하고 섬세한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나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인가요? 남에게는 할 말도 고르고 상대방의 기분도 살펴가면서 배려가 넘치지만 나에겐 늘 더 하라고 다그치고 무리하게 매정하게 굴진 않았나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최근에 좀 인지를 하고 바꿔보려고 노력 중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도 정말 잘하고 어엿한 성과도 많이 낸 사람인데 알고 보니 저처럼 완벽주의 성향에 자신에게 꽤 엄격하고 그랬던 사람이더라고요. 심지어 TMI지만 저랑 이름도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새 자기만의 해방구를 좀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좀 들어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 전에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화를 함께할 손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키미입니다. 네, 키미님 오랜만이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했는데 왜 키미지? 본명이 혜민이고요. 저와 똑같죠? 네. 근데 저희 요즘사에 꽤 오래전에 나오셨더라고요. 4년 전? 그러니까. 네. 그간에 또 어떻게 지냈는지. 네. 변화가 많던데.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제가 출연했던 요즘사 봤어요? 방송 찾아봤어요. 저 때 네. 무슨 말 했지? 그러면서 말 잘하네 생각보다. 물론 편집을 잘해주신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때보다 지금 4살만큼 더 성숙해졌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4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일단 저는 작년 4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와. 와. 근데 재밌는 게 퇴직하게 된 어떤 저의 계기랄까? 하는 게 내 삶에서 일을 걷어낸다면 나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궁금해서 퇴직해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임금 노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있는 돈 까먹으면서. 제일 부럽다. 이제 없어요. 퇴직을 하고 오늘부터 나를 칭찬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셀프 칭찬에서 시작한 기획이었어요. 그게 되게 개인 차원의 관점에서 칭찬 나한테 하면 좋아라는 기획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마무리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나까지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이제 읽어보면은 칭찬 주제로 여기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리뷰 봤을 때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북토크 하러 그러니까 책이 나왔으니. 전국 순회 공연 다니고 있어요. 전국 순회 공연. 그래서 전업 작가처럼 이제 책 관련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플러스 프리랜서 기획자로도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그냥 초보 프리랜서예요.
네, 그래서 원래 키미님 첫 번째 책이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해가지고 약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잖아요. 요즘사 덕분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브랜딩 관련된 막 강연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뭔가 다음 책도 약간 네. 뭐 그런 브랜딩 관련된 책이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좀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했어요. 오히려 네. 브랜딩은 약간 밖으로 발산하는 이야기인데 칭찬 이야기잖아요. 네. 내 안에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저한테는 셀프 칭찬과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가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퍼스널 브랜딩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정의했거든요. 근데 셀프 칭찬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깊게 나를 아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아, 나 자신에게는? 네, 저는 기획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와닿은 게 이제 오늘부터 나를 칭찬하려 했다는데 부제가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이란 적은 습관.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난데 이랬잖아요. 네. 읽어보니까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키미님이 자신감 넘치게 내 활동을 막 해나가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내 개인 프로젝트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내면에서는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번아웃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또 거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친근해졌고 더 나랑 비슷하네 이 나라. 맞아. 근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이 보여가지고 얘기할 게 너무 많겠다.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진짜 열심히 하면서도 더 잘할 거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진짜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접 좀 듣고 싶어가지고 초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첫 책 출간이 2021년이었는데 그 해 말부터 그러면 칭찬일기를 썼으면 그때 어떤 힘듦이 있었을 것 같다는 약간 예상이 들거든요. 어땠어요 그때? 그 완벽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활동과 작가로서의 활동을 병행해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는 둘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는 직장인 다니는 작가라서 뭔가 책 홍보에 소홀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회사에는 책 냈다고 좀 태만하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둘 다 잘하고 싶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2배로 일했겠네요 진짜. 네, 너무 시간 강박이 심해졌고 거의 30분 단위로 할 일을 계획해야만 되는 시간 강박. 네, 시간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각성돼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 스위치가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친구도 바꿔보고 매트리스도 바꾸고 막 다 해봤는데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이 스위치를 꺼야 잠을 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휴식의 날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정해놓은 휴식의 날에 계획하기. 정말로 캘린더에 휴식을 계획해놓고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쉬었어요. 근데 자기 전에 원래 저는 자기 전에 맨날 다이어리 어플에 무슨 일을 했는가 던 리스트를 쓰거든요. 근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시간이 남아도는 날이 흔치 않은데 뭐라도 할 걸.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싶었고 그때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신나 칭찬해 라고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뇌를 거치지 않고. 근데 그 말 딱 입 밖에 나왔는데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개를 팡팡 두드리면서 오늘 꿀잠 잔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그리고서 그냥 바로 불을 끄고 자야지 이렇게 딱 잠들었는데 정말 그날 숙면을 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약간 주문 같다. 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확언 명상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럼 모르고 한 행동이었는데 다음날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그 던리스트 쓰는 다이어리 앱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칭찬일기 이렇게. 그리고 매일 그 던리스트 쓰고서는 칭찬일기 한두 줄씩 쓰게 된 거죠. 그걸 쓰면서 알게 된 것이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걸 아세요?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가 겪은 최고점의 순간과 최근점의 순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의 최고점에 뭔가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은 기분 나쁜 기억이 있어. 그리고 최근점에 후회하는 감정이 있어. 이러면은 다른 좋은 일들이 많았어도 그날은 하루 망쳤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나서 내가 왜 불면증이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나는 후회로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구나. 왜냐면 완벽주의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더 잘할 걸.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하고 되게 많은 일을 했어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근점만, 그러니까 최고점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점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자기 전이 제일 최근일 네. 테니까. 그럼 자기 전에 긍정적인 기억을 가져오자.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나는 다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내 안에서 소화를 끝낸 다음에 잠드니까 이제 잠이 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되게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칭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칭찬일기라고 하면은 일기의 방점을 찍게 생각하다 보니까 회고일 거라고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적는 걸로 생각을 그쵸, 그쵸.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쓴 일기는 네.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쉽게 반성과 후회에 빠지죠. 근데 칭찬일기는 그렇지 않아요. 회고 방법론을 적용하면은 방점이 계획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책에 소개한 것은 칭찬은 회고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회고라는 건 뭐냐면 IT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퍼진 어떤 업무 문화잖아요. 그 업무 문화가 왜 생겼느냐? 빠르게 성장하려고 생겼어요.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고 방법론은 일단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을 적고 그 사실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죠. 계획 세운 다음에 그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레슨너를 계속 적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나를 칭찬할 점을 발견하고 그 칭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다짐을 한 줄 적게 되면은 그 한 줄의 다짐이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을 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셀프 칭찬일기 쓰기 시작했다. 이건 사실이죠.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을 고안한 내가 참 멋지다. 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일기를 계속 쓰고 훈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하면 다짐이고 그렇죠. 실제 그 다짐을 지금 이룬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한 세트를 만들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칭찬 일기가 어쨌든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줄을 적고 이제 자는 건데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감사일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그거랑은 또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요? 감사일기랑 칭찬일기의 공통점? 긍정적으로 나나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죠. 라는 관점에서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매일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금방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되게 비슷한데 청자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감사일기의 경우에는 청자가 바깥을 향하고 칭찬일기는 안을 향하고 그 안은 나.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갔어요. 감사일기를 쓸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거웠고 이런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저도 감사일기 좀 써봤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감사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칭찬일기를 쓴다면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거웠고 그 즐거운 모임에 참석한 나를 칭찬합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점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움직인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주체가 나구나. 네. 행동한 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 나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칭찬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를 조금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일기도 그렇고 써봤는데 네. 쓰다가 자꾸 안 쓰게 되는 게 스스로 그렇게 나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약간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칭찬일기 모임 시작할 때 혹시 그게 정신승리가 될까 봐 걱정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고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정신승리를 조장하는 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거죠. 정신승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떨 때 정신승리한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저는 칭찬일기 쓰면서 진짜 정신승리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발견하게 됐던 것은 무리해서 일하는 나를 칭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칭찬일기 쓰는 초반에 직장 다니고 책 홍보하고 있는데 온라인 클래스까지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다 겹쳤었구나. 네.
그게 모든 게 겹쳤을 때 정말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쓴 칭찬 일기들이 뭐 이런 거예요. 10시간 동안 10분도 안 움직이고 내리 앉아서 일했다. 이런 나 칭찬해요. 이런 거. 대단해. 집중력 무슨 일? 막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신승리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라도 일을 해내는 나. 그 모습은 멋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이 맞아.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막 인스타에 스토리 올리잖아. 아, 오늘 네. 몇 시간 동안 일했다. 야근한 거 전시하고 과시하고 이제 퇴근. 막 이런 거.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정도로 일해야 성공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셀프 칭찬 나를 자만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좀 거부감 들어. 이것도 너무 큰 선입견인 것 같아요. 책을 내고 독자분들 만나서 사인해 드릴 때 독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어떤 칭찬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런 칭찬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써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칭찬 받고 싶으세요? 저요? 뭐라고 사인 받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존재 자체로 괜찮은 사람 이런 거 받고 싶어요. 뭘 내가 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말고. 너무 좋은 너무 좋은 답변. 이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답변일 맞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책을 읽기 전인 분들은 열에 9 똑같은 답변하세요. 어떤 대답해요?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근데 너무 슬픈 일이죠. 저도 근데 그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칭찬해줘. 자세한 칭찬 받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잘하고 있다는 칭찬 같은 거 받는 거 좋아하고 그게 인정 욕구랑도 연결되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열에 9 똑같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건 어떤 일종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기인했지? 돌이켜보면은 우리 어릴 때 말 잘 듣는 어린이여야 되고 맞아.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거나 우등생이어야 되고 회사 가서 일잘러가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사회로부터 은근하게 계속 요구받고 강요받아 왔던 거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 살다가 이제 내가 뭔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합일이 된 채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나도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 그건 나의 욕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욕구일 수도 있으나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 이거 되게 잘해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건 나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부분 막 더 신경 쓰고 그쵸.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내가 잘해야 된다고 강요받아서 이걸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북토크 갈 때마다 하게 됐어요. 그 북토크가 다 끝난 후에 사인해 드릴 때 어떤 칭찬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요. 또 바뀌는구나. 네. 최근에는 제가 되게 큰 용기를 내서 한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결정을 한 나를 칭찬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다.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또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한 걸 칭찬하고 싶다. 이런 답변들을 듣는데 막 뭉클한 거예요. 뭉클하다 진짜. 네. 그냥 잘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칭찬할 수 있게 되지? 왜냐면 그거는 누가 너 꾸준히 하고 있다고 칭찬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뭘 진짜 잘했을 때만 칭찬 네. 받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키미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 칭찬 일기, 셀프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다니는 게 사실은 스스로가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네. 일상도 변하고 삶의 어떤 지향점도 변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칭찬 일기를 쓴 지 그러면 벌써 5년 네.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면서도 계속 이제 방식도 바뀌고 그걸 쓰면서 뭔가 발견한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성취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음, 저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성취 지향형 인간. 그러니까 원래 성취 지향형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회사도 다니고 책도 내고 막 강연도 하고. 목표 지향형 인간. 어. 네, 이런 사람이라
그 초반에 썼던 칭찬일기에 정신승리하는 그러니까. 칭찬들도 다 성취를 위해서 한 칭찬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썼던 칭찬일기를 돌아보니까 꼭 이렇게밖에 칭찬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성취 칭찬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들이었고, 그건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랑 너무 비슷한, 남한테 받고 싶은 칭찬, 이런 종류의 칭찬을 나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히 잘하고 있어 라는 건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칭찬인데 그쵸. 그런 거가 없었던. 그래서 칭찬 일기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앞에는 성취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였다면 이 다음에는 과정, 의지, 노력, 태도 같은 걸 칭찬하는 내용으로 바뀐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젝트 오픈했고 오픈한 날 접속자가 뭐 10,000명이 됐다. KPI 달성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 나를 칭찬해. 이런 완전히 성취와 결과에 대한 그러네. 칭찬이겠죠. 근데 이런 칭찬만 반복하다 보면은 무리해서 해내는 나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목표를 계속 도달해야 되니까. 그 목표를 도달하기 전까지의 나는 아직 칭찬할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일상은 뭐야? 계속 프로젝트 오픈하면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칭찬해줘야 되는데 제가 발견한 과정 칭찬은 이런 거예요. 동료들하고 아이데이션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내가 이래서 어디 아이디어를 내겠어 싶어서 농담을 던졌다. 그 농담을 던졌더니 멀었던 분위기가 좀 높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칭찬을 써요. 그러면 내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과정과 실천에 대한 칭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여러 장면들 중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지? 이걸 떼어넣어서 칭찬일기에 딱 기록을 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바뀌게 됐고 이번 책을 쓸 때에도 첫 책을 냈을 때는 완전히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논문처럼 쓰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 책을 마감한 나 칭찬해 였어요, 거의. 근데 이 책을 낸 후에 저를 칭찬한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마감까지 한 나를 칭찬이었어요. 50분 글쓰기하고 10분 스트레칭하고 그걸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래 글쓰기 하려고 계속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보다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거 대단한 저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칭찬거리예요.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그래서 첫 책을 냈을 때는 이제 저는 알잖아요. 내 영상 속에 사진 속에 내 얼굴을 보면 웃고 있어도 제가 되게 피곤하구나. 지금 그쵸, 알죠. 어딘가 몸이 알죠. 썩어 있구나라는 맞아. 걸 나는 아는데 그 온아부 냈을 때 제 얼굴과 지금의 제 얼굴이 다르다는 게 전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굴 좋아졌다는 말 진짜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보자마자 되게 얼굴이 뭔가 환해진 거예요. 네. 근데 책 한 권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쯤이면 되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네.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러면서 그게 요즘 저의 칭찬거리예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된 거에 대한 네. 그 과정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됐구나. 네네.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도 무리해서 세우지 않는. 그것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좀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 예전에는 무리해서 약속을 해. 막 한 달 안에 내 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 편을 쓰기 위해 엄청 노력하거든요. 막 잠도 안 자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무리될 걸 알면은 일정을 바꾸는 거죠. 일부러 무리하지 않으려고 맞아. 노력하는.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기대가 스스로에 대한 기대보다 상대방의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무리하고 잘했다고 듣고 싶은 네. 그런 게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면은 또 하면 해줘.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내가 포기하는 것 같은 거죠. 만약에 내가 무리를 안 하면 네. 내가 끝까지 안 한 것 같고 내가 네. 최선을 안 다한 것 같고 이래도 되나? 네. 막 싶고 네.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죠? 한순간은 한순간은 아니겠지만 5년. 5년 동안 쓰면서 네네. 이렇게 바뀌는구나. 칭찬일기를 저는 출간한 날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100일 일기장이. 왜냐하면 출간 블루가 왔어요. 출간 블루가 책을 내기 일주일 전에 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던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은 뭔가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쵸. 이런 감정이 확 밀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홀가분한 게 아니야. 음. 그리고 이제는 평가를 당해야 되니까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울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럴 때 칭찬일기 써야지 라는 생각에 출간 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제를 출간이라는 어떤 상황 안에서의 칭찬을 써보자라고 주제를 딱 좁혀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일 얘기만 하고 일 생각만 하고 아무리 태도를 칭찬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일 바깥의 일상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타 맞은 후로는 일상까지 넓혀서 쓰고 있고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책에도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 울림이 있었던 게 이 칭찬 일기가 일 회고가 되면 안 되고 네, 그 네, 목적이 일상 회고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자칫했다가 또 내가 오늘 잘한 일 열심히 한 일 그것만 잔뜩 쓰게 되니까. 맞아요. 최근에 일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나는 일보다 크고 복잡한 사람이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은 어찌됐든 일상의 일부분인데 이제 워라벨이라는 말도 일과 일상의 밸런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 같은 선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은 더 크고 나는 더 크고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네. 있는 거고 그 안에 네. 일이 있는 거고 네. 나는 이렇게 더 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학할 때도 저 일부러 일을 아예 배제시킨 다른 활동들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큰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베를린 갔을 땐 일했잖아요. 그건 완전 일이었죠. 근데 이거는 일 말고의 다른 것들로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 책상 앞에 앉아서는 그게 절대 안 되니까 네. 여행도 가고 네.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관성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조금 이런 일상이 나에게 빠져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는데 약간 그런 큰 계기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칭찬 일기를 쓰면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감지하지 않았을까? 약간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통해서 일에서 완전히 멀어진 경험을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맞아. 일하는 환경 안에서 또 그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지금 써야 행위가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어제부터 썼어요. 저. 아니 진짜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로 돌아가니까 이제 일 생각을 막 가득가득 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기질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 기질이 바뀌지 않는 기질 안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변화들을 시도하는 거가 칭찬일기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100일 한번 써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100일 또 완벽하게 쓰려고. 진짜 그러니까 또 그럴까 봐. 아직도 내가 칭찬을 하려고 하면 뭔가 어쨌든 내가 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날도 있잖아요. 막 그런 날은 뭘 쓰지? 약간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날은 칭찬할 게 없잖아요. 저는 칭찬일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한 거, 좋은 거, 긍정적인 것만 칭찬일기에 담길 거라는 생각은 오해다라고 말씀드려요. 칭찬일기가 제일 빛을 발하는 순간은 내가 아쉬웠던 일을 외면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피크앤드 법칙하고도 연결되는 네. 건데 내가 오늘 하루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치. 그때 그 타이밍 놓쳐갖고 말 못한 게 너무 후회돼. 이불킥 막 해야 되지 그날은. 근데 그런 일은 또 타이밍을 놓치면은 다시 말하기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애매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왜 그랬지 후회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럼 그런 날 칭찬일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일단 써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다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 아쉬운 점을 아쉬운 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쉬움에서 나는 교훈을 발견했잖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짐을 하게 됐잖아요. 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때 같은 행동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나는 그 아쉬운 점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를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는 사람이야. 이런 나를 칭찬해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의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냥 단순하게는 엔드를 바꾸는 거예요. 사소한 칭찬을 하려면 진짜 이런 것까지 칭찬한다고? 하는 사소한 걸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돈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했다.
이런 칭찬들. 어. 그리고 직장인들 오늘 회사 가기 너무 싫은데 도망치지 않고 출근했다. 어. 그런 날 있잖아요. 어. 진짜 너무 도망칠 수도 있는 거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안 도망쳤어. 어. 그러니까 원래 맨날 하던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 안 하게 맞아, 되는 당연한 것 거로 같아요. 생각하니까. 그냥 관성처럼 생각해서 칭찬할 거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관성 중에서 뭘 칭찬하지? 이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소한 칭찬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할 거는 많겠네요. 정말 많아요. 쥐어짜내면 하나 나옴. 근데 저번에 그 키미님 네. 피드 보니까 네네. 그 초등학생들도 맞아요. 칭찬 일기 썼다고. 네, 쥐어짜내면 하나라도 칭찬할 거리가 나온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한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선생님. 이 독자분 중에 초등학교 네. 2학년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네. 계셨는데 학급 어린이들한테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 동안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자. 나를 만나는 시간은 내가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이고 그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처럼 너희도 써봐라고 이제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칭찬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예의 있게 행동한다를 칭찬해. 그 사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조용히 하고 책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고 이건 도서관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잖아요. 이걸 한 나를 칭찬한다는 거. 너무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죠. 또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거는 누구누구 친구 이름을 쓰면서 누구누구랑 눈이 마주쳤는데 원래는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째려봤대요. 근데 오늘은 서로 웃어줬다. 너무 칭찬할 거리. 귀여워. 선생님도 막 마음이 막 몰랑몰랑해지고 이제 5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칭찬일기를 쓰고 주말 동안에 숙제를 줬어요. 칭찬일기를 쓴 소감에 대해 써오세요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소감을 이제 아이들이 써서 낸 거예요. 뭐래요?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칭찬해 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없어. 9년 삶에 9년 삶에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일주일 해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차오르는 게 신기하더라. 집에서는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날 시간이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스스로 만나는 시간을 준 게 너무 좋았다. 근데 이런 말 너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잖아. 똑같죠. 어른도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이건 아이와 어른의 구분을 둘 게 아니라 그러네. 셀프 칭찬을 했을 때 모두가 겪는 경험인 것 같아요. 놀랍다 진짜. 어린이는 가장 순수한 그런 인간의 상태인데 네.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칭찬 받고 싶어서 막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게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나를 칭찬하는 순간을 선물해 준 거니까. 네. 처음에는 셀프 칭찬하는 거 어려워하는 어린이도 그렇죠. 많았대요. 근데 이제 월요일은 어려워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됐을 때는 조금씩 쓸 수 있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 칭찬일기 쓰는 시간 늘려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진짜 그게 너무 너무 좋았나 아름답죠. 보다.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시네요. 지금 아니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에. 근데 그 리뷰를 통해서 교사분들하고 북토크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이 방학 기간일 때 2학기에 어떤 수업 계획 같은 거를 세우잖아요. 그 수업 계획 세울 때 칭찬일기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대안하는 그런 것도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해주실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칭찬일기 쓰면서 이 번아웃을 감지하는 것도 좀 네. 생겼다면서요. 칭찬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칭찬일기도 회고지만 내가 쓴 칭찬일기를 모아서 회고하는 시간을 가질 때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주로 칭찬하는가, 난 칭찬일기에 어떤 언어를 주로 쓰는가, 어떤 칭찬을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가, 이런 걸 발견하다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할 때의 제 모습을 많이 칭찬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는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 회의 때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정하고 친절하지 않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내가 일기 안에 한 번씩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칭찬일기를 통해서 좀 알아차림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번아웃이라는 게 칭찬일기를 통해서 번아웃 안 걸릴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징조를 알아차리는 네네. 거. 왜냐하면 번아웃은 나 혼자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맞아. 번아웃이라고 했을 때 뭐 지쳤나 보네 라고 말하면 그 지쳤나 보네라는 말 속에 이렇게 지칠 만큼 일했구나 칭찬에 같은 말이 너 숨어 열심히 있는 했다. 거예요. 네. 번아웃이 온 게 영웅이 되는 건 아닌데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안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일하는 환경이 잘못된 건데 그 안에서 무리하게 일한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이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 안 좋은 요소들 이런 것은 개인이 잘못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말이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번아웃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서 더 정확히 알게 됐는데 거기 나온 번아웃에 대한 정의를 보면 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벌어질 때 생기는 거라고 해요. 그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회사에서 일에 몰입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이상이야. 근데 현실은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간극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간극 속에서 번아웃이 생기는 거라는 개념이라고 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그 번아웃의 유발 요인이 공동체 의식이 잘 이루어지는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진 않은가, 그리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하는가. 조직의 문제잖아요. 그치. 네.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번아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결하려면 조직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번아웃 하면은 또 나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나 이것도 못 버티고 벌써 내가 뭘 했다고 지쳤어. 근데 이 시선을 바깥으로 한번 봐야 된다. 네. 다 또 나한테 화살이 오면 또 네. 스스로한테 또 가혹해지잖아요. 네. 이걸 또 빨리 이겨내야 돼. 빨리 다시 일어나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있었구나. 네. 이런 것도 인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내가 혹시 번아웃 유발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열심히 하자 막 이러고 밤에 퇴근 안 하고 막 눈치 보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네, 그게 번아웃 유발자였던 그러니까. 대표. 그런 사람 막 떠올라. 나도 그런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저도 엄청 그랬어요. 진짜 옛날에 저희 동료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근데 나에게 또 인색하는 사람들은 괜히 내가 못한 것도 잘했다고 자기 네.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강한 분일수록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의 바탕에는 칭찬일기도 잘 쓰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맞아.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일주일만 어떤 칭찬이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잘했는지 아닌지 이거 나 자기 합리화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만 한번 써보시고 쓴 다음에 일주일 차에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던 칭찬일기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자기 합리화한 부분이 있나? 그때 점검해보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자기 합리화 체크리스트를 넣어놨거든요.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너무 긍정하는 나에 도취되어서 그러니까 도취되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좋게 얼렁뚱땅 보는 거 넘어가지 아니야? 않았나? 내가 되게 실수하거나 실패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짚었으면 좋았을 텐데 칭찬일기 쓰느라고 칭찬하고 넘어가 버린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쓰는 당시에 그것까지 막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맞아요. 안 써질 것 같아요. 이거 칭찬할 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시작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쓴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나도 그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잖아요. 그럼 보이게 되고 내가 칭찬일기 쓰는 패턴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괜찮은 칭찬일기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칭찬일기를 쓰는 이유는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작년에 가해 작가님이라는 분의 콜라주 작품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 콜라주 작품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 Things you believe you know well.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콕 박히는 거예요. 나 저걸 거의 몸에 새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경우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확신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도 교황을 선출할 때 우리에게 확신하지 않는 교황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전 이해했는데
우리가 어떤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게 요즘은 그런 거죠. 일을 잘해야만 해? 라는 거. 그리고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왜 해야 돼? 라는 것 의심은 없어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네. 막 이러고. 성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연봉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게 많아요. 그 당연한 거 하나하나를 의심하는 게 확신을 덜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셀프 칭찬을 훈련하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성취, 향취하는 거 좋은 거고 성공 좋은 거고 성과, 성장 이런 거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버블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 버블에서 빠져나오려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 노력 안 하면 계속 거기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주하는 게 제일 편안하니까. 근데 셀프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칭찬할 때 성취가 아니라 태도로 칭찬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계속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 버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시야를 좁게 하는 시야를 계속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말고 다른 걸 알려고 하고, 그게 저의 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을 그렇게 하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의 네.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동안 너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 가혹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거, 그게 시야가 좁은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주어진 그 환경에서의 나가 아니라 조금 더 나한테 더 나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방법으로서 지금 칭찬을 세상이 하는 말하는 거다. 내가 아니라 요즘사의 슬로건처럼. 그치, 맞아.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게 스스로 막 안주하거나 더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더 넓어진다. 네네. 시야를 넓히는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론은 잘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일단 네. 의식 흐름대로 일단 써봐. 네네. 써보는 거고. 그냥 나를 칭찬해보는 한 주를 해보는 경험이 처음 시작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제 가혹하지 않은 시간을 잠깐이라도 주자. 아까 리추얼처럼. 말한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와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없었나 봐. 이게. 학급 어린이 선생님이 해주신 말 중에 셀프 칭찬은 자기에게 명상 같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시작할 때 얼굴에 힘을 주었던 걸 모두 풀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제서야 나 얼굴에 힘주고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셀프 칭찬도 그런 거죠. 나 되게 힘주면서 살고 있었네? 라는 걸 알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스스로와 만나는 시간. 맞아. 그걸 한 번만 내보시 시작. 맞아.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로토닌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막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감사일기 쓰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지? 왜냐면 다른 것들은 뭐 트립토판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아니면 햇빛을 쬐가지고 뭐 그런 걸 늘리고 뭐 이런 네네네. 과학적인 느낌인데 갑자기 감사일기가 그 목록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키미님 책 읽고 나서 이거 칭찬일기로 해봐야 되나? 요즘에 잠을 못 자니까 혹시 이걸 쓰면 잠이 잘 올려나? 그러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몸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 후기 알려주세요. 네, 세로토닌이 늘어났는가. 제 몸으로 한번 실험해보고 그걸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에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이 칭찬에 퀴즈.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에필로그에 나는 칭찬봇이 아니다라고 써놔가지고 되게 웃겼거든요. 그게 아니어서 아마 이 책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칭찬이라는 맞아요. 주제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봇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노력의 과정을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칭찬봇이 아니라는 말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뭐 하면 막 물개 박수 치는 거 잘하고 명언 없이 와! 아니 근데 정말 막 공감 능력이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도 막 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무조건적인 칭찬, 무조건 위로해주는 거.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걸 전 잘 못해요. 그렇게 타고나진 않았어요. 냉정하게. 저는 TJ예요.
진짜 좋은 것만 좋다고 할 수 있다. TJ로 타고났어.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너가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서 너에게 사실 우리는 여러 번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겠으니 너가 그 화법을 고치지 않으면 절교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해볼게 라고 하고 그 노력을 평생 했어요. 그것도 기질 같은 거라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그냥 계속 생각한 거죠. 아,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직설적이고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으니 지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든가 내가 방금 한 말이 조금 차갑게 말한 것 같으면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부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씩 노력을 했어요. 근데 셀프 칭찬에 관한 책까지 쓰게 됐잖아요. 평생 노력한 결과.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배운 걸 알려드리는 거라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요. 이랬던 제가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런. 그렇게 평생 훈련해서 TJ이긴 하나 저는 그 T가 F와 T의 거의 5대5거든요. 한 4.9대 5.1 정도로. 그것도 훈련의 결과예요. 아, 진짜. 이런 저가 써서. 맞아. 그래서 더 바뀌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증인입니다. 근데 이거 클릭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랑 비슷하신 분들일 건 말이에요. 아, 오늘도 진짜 열심히 해놓고 또 더 잘할 걸 어떻게 할 걸 또 이러면서 이불킥하고 있거나 이렇게 지치고 번아웃 온 나를 또 탓하고 있거나 불안해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클릭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칭찬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스스로 되뇌일 수 있는 약간 주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저한테 자주 하는 칭찬. 요즘도 자주 하는 칭찬. 이미 잘하고 있어. 이 말 제일 듣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어. 이미 충분해. 어떻게 여기서 더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해?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어떻게 더 잘해? 그리고 님이니까 이만큼이라도 한 거 아니야? 이런 말. 저 스스로한테도 일기 쓸 때도 어떤 일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맞아. 했다가 이걸 우리 팀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만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했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오늘 내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 칭찬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은 말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좀 그만 잘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 네. 그러고 싶은데 모두 다 같이 그만 잘할 일은 너무 요원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책상 앞에 붙여놓은 말이 있거든요. 뭘 붙였어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더 열심히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약간 네.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더 무리하지 않으면 최선의 성과가 아닐까 봐 약간 걱정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걸 먼저 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너 잘해. 약간 이렇게 혜민님은 혜민님의 6이 다른 사람의 10이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혜민님이 6만치 했어. 그러니까 10이 만점인데 내가 6만치의 열심을 다했어. 그럼 이미 다른 사람이 10만큼 한 거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문성과 그 노력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살을 좀 덜어내도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으려고 요즘에 그래서 좀 대충 하는 연습. 너무 최선 다하지 말자. 맞아.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 진짜 최선이 아니라 넘어서까지 하니까 무리해서 하니까 맞아. 끝이 없이 계속 달리잖아요. 최선이란 말을 하지를 말자 그냥. 그냥 하자. 네. 그냥 해도 잘하니까 하자. 약간 이렇게. 맞아. 그냥 해도 잘하니까 하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기만의 주문을 한 가지씩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혜민이 붙여놓은 것처럼 자기만의 주문 하나씩을 이번 기회에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키미님이 좀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부터 나를 칭찬하기로 했다. 이 책과 함께 나온 노트가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해주신 100일 칭찬일기. 셀프 카인니스 노트, 네. 100일 칭찬일기라는 이름이죠.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칭찬을 진짜 써볼 수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노트거든요. 이것도 네. 판매를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칭찬일기를 쓰고 싶으실 거라 기획해서 만들었고요. 일간 칭찬일기 100일치를 쓰고 중간중간 주간 칭찬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월간 회고랑 다 끝나고 나면 100일 동안 어땠는가까지 쓸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알차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댓글을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이 네. 노트를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눈 거에서 더 깊은 얘기가 궁금하다 하면은 책은 직접 사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칭찬 일기 어떤 분들한테 줄까요? 아까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한 네. 나에게 어떤 칭찬 해주고 싶은가? 음. 나는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나요? 에 대한 답을 네,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이분한테 진짜 꼭 칭찬 일기 드리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감동적이에요. 벌써 안 봤는데 벌써. 안 봤는데 감동적이야.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네. 나에게 어떤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물 펑펑 쏟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 칭찬 얘기가 네. 이 100일을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지속하는 방법이 또 중요한데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툴박스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키미님만의 이 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들과 도구들은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사의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미님과 오늘 인사를 그럼 나누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인터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미님 오늘 모든 걸 탈탈 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